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회 활동을 감시하는 교단총회 참관단이 출범했습니다. 참관단은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임금과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봤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의 거목 고 박형규 목사 서거 3주기를 기념해 그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경북 경산 지역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경산중앙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교회 분립 개척을 위한 파송식을 여는 등 뜻깊은 감사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회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교단총회 참관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올해 참관단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와 여성 목사 안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평화나무가 2019년 교단총회 참관단을 출범했습니다. 총회 참관단은 교단총회가 교회 내 다양한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총회가 민주적으로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총회 진행 상황을 분석해 올바른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들이 세심히 참관 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회의, 그 아름다운 결의, 또 교회와 사회가 모두 다 함께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교단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올해 참관단은 예장 통합총회와 합동총회를 참관할 예정입니다. 통합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교계는 물론 세상도 주목하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입니다. 참관단은 총회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하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명성교회 측은 여전히 불복하며 이번 총회를 통해 세습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며 총회 행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성교회 측은 심지어 우호적인 노예를 앞세워 세습 방지법을 폐지하려고 한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긴 교단헌법 28조 6항의 표현을 더욱 명확하게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번 총회가 명성교회 뜻대로 판을 뒤엎는 장이 된다면 목사 개인이 지배한 대기업형 교회의 실상을 고발하는 교인들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총회는 상식을 버리지 않은 노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합동총회를 향해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비롯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 변화와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참관단은 합동교단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여성 사역자들을 소외 차별하는 분위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교단 안팎에서 달라지는 인식을 숙고하고 시대의 변화를 수용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시도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남성 중심으로 계속 성경을 해석해왔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을 자꾸 축소시키거나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일반 계시화시키거나 주님께서는 그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속 여성들을 넣습니다. 남녀 파트너십입니다. 같은 위격, 이것이 종속이 아니라 같은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참관단은 각 교단에 보내는 제안서를 통해 배제와 혐오 대신 존중으로부터 비롯된 성윤리 회복 노력, 교회 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총회 대의원 구성, 그리고 목회자 재정 윤리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참관단은 참관 활동을 통해 총회가 바로 서고 한국 교회가 개혁되는 꿈을 꾼다며 일반 교인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회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총회가 변하지 않을까. 성도들의 눈치도 좀 보고 성도들이 뭘 바라는지도 볼 수 있을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요 교단의 정기총회를 앞둔 지금 교회 총회의 결의사항이 교회를 넘어 세상 속 교회의 역할을 다룬다는 면에서 더 많은 관심과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하는 농촌의 컨테이너 박스 한 칸의 기숙사비가 한 달에 170만 원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저임금의 비싼 기숙사비를 감당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3개월째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울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 한 농촌 마을의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한 칸에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생활했습니다. 이들의 기숙사비는 1인당 43만 6천 원. 4명이 합하면 컨테이너 한 칸에 170만 원이 넘습니다.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 월세보다 비쌉니다. 이들이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1인당 기숙사비가 13만 9,6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농장의 주인은 기숙사비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기숙사비, 뭐 전기세, 쌀값, 뭐 이런 거 종합해서 그러죠. 1인당 그렇게 받은 겁니까? 예. 이들의 임금은 시간당 8,350원, 월 174만 5천 원으로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통장에는 훨씬 적게 찍혀 있습니다. 일한 날이 많지 않은 달도 있는데다 기숙사비를 떼고 입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지난 2월에 이 농장에 취업했으나 저임금에 높은 기숙사비 등으로 생활을 감당하지 못해 그만뒀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경기도의 한 농장에 취업했던 이 여성은 지난 4월분 월급을 5월에 받은 뒤 3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딸이 송금했던 돈으로 생활했던 부모들도 생활비 지원이 끊기자 돈을 빌려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주민 단체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하루빨리 다른 일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를 그 계약과 다르게 과다하게 공제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사항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고용 변동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장기간 체불이 되거나 그 200만 원 이상이 예를 들면 뭐 2달 이상 체불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그 체불했다는 그 이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발급을 받은 후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고용 변동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게 됩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에서 어려운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다른 직장을 구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의 거목 박형규 목사가 서거한 지 3주년이 됐습니다. 박형규 목사 서거 3주기를 기념해서 그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화 운동과 함께 항상 낮은 자를 위해 권력과 싸워왔던 고 박형규 목사가 서거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박 목사를 따르는 후학들은 기념사업회를 만들어 그의 삶과 사상이 끊어지지 않도록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거 3주기를 맞아 열린 학술 심포지엄은 박형규 목사의 삶과 사상을 돌아보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심포지엄에는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도 참석해 고 박형규 목사의 정신인 순교자의 삶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서중석 명예교수는 박형규 목사가 민주화 운동에 거침없이 뛰어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일 신학자 본회포의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가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본히포라는 독일인 목회자가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삶,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신앙과 신념을 실천한
순교자의 삶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최형묵 목사는 박형규 목사를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는 신학을 펼쳤다고 정의했습니다. 최 목사는 특히 1970년대 전후 한국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사회운동은 박형규 목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박 목사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길을 열어가는 대열의 선두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굴곡진 그 한국 현대사에서 절묘하게도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박형규 목사 기념사업회는 정기총회도 함께 열어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오는 2021년 박형규 목사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화한 아카이브를 완성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고인의 일생을 되돌아보는 평전을 펴내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이 10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개신교 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향림공동체, 영등포 산업선교회 등은 오늘 고공농성 현장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개신교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희 씨의 명예회복과 복직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는 노조 설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서 지난 6월 10일부터 서울 강남역 사거리 CCTV 철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거성 신임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오늘 기독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해 이승희 대표회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교회가 국민화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한교총 이승희 대표회장은 정부가 국민들과의 소통에 보다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경산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경산중앙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 분리 개척을 위한 파송식과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뜻깊은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대구 CBS 배진우 VJ가 전합니다.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시간, 당 회원을 비롯한 전 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로 떠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와 찬양을 올립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섬겼던 이군준 목사와 성도 14가정이 사랑 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파송받는 자리입니다. 새 교회는 경산중앙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 분립 개척을 준비한 끝에 교회 설립 60주년에 맞춰 세워졌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로 떠나는 성도 30여 명은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뜻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데 시무장로 한다고 한 7년 동안 하면서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이가 들기 전에 이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파송식에 앞서 지난 7일은 교회 출석 30년 이상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난 60년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분립개척은 오랜 기간 준비 기도회를 가지면서 당회원을 비롯한 전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공유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전도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는 경산중앙교회의 지교회 개념이 아닌 독립된 형제교회로서 교회가 부족한 경산 중산지구에 세워졌고 경산중앙교회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있습니다.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개척한다라는 거죠.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역 복음화가 아닐까. 경산중앙교회는 사랑 담은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예배당과 사택 매입 비용, 담임 목사 등 교역자 2명의 사례비를 2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배진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지역교계에서 열린 다양한 축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는 다문화 화합축제 웍투게더를 개최했습니다. 정읍에서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함께 즐기는 찬양축제가 열렸습니다. 여수에선 손영원 목사의 순교 69주년을 기념해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가 다문화 가족과 일반 시민의 화합을 위한 다문화 화합 한마당 웍투게더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약 10,000명의 다문화 가족,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지음받은 아름다운 인격체인데 피부 색깔로 국적으로 차별한다는 것, 이거는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편 행사장에는 세계문화 체험 부스가 마련돼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문화를 전시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읍시 찬양 축제가 열렸습니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장애인 예술단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7개 팀이 무대에 올라 다양한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여수시와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영원 목사 기념사업회는 손영원 목사 순교 69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평생 나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에 헌신한 고 손영원 목사를 기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부산 경남 오르간학회가 처음으로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또 구세군은 선교 111주년을 기념해 브라스 밴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경남 오르간학회가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열고 찬송가를 편곡한 오르간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부산 경남 오르간 학회장 정경림 교수는 앞으로도 오르간 음악 및 교회 음악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선교 111주년을 맞아 브라스 밴드가 참여하는 연합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사운드 오브 홉, 희망의 소리라는 주제로 각 지방 브라스 밴드들의 연주와 연합악대의 합동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시대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에 바로 작은아마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바로 오늘 음악회의 주 목적입니다. 포항 CBS와 포항 제1교회가 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포항 제1교회와 포항 CBS가 주최하는 북 콘서트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규범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손하철 교수는 현대기술의 정의로운 발전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곳에 따라 밤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